안녕하세요. 더 카메라 스쿨의 김영훈입니다. 자, 오늘의 질문을 한번 봐볼까요? 안녕하세요, 훈이쌤. 제가 얼마 전에 큰맘 먹고 카메라를 구입했어요. 어제 경리단길에 친구랑 놀러를 갔는데 카페에 앉아있는 친구를 이쁘게 찍어주려고 했는데 친구가 안 이뻐서 그런지 몰라도 이쁘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비싸게 주고 산 건데 이래도 되는 건가요? 카메라가 카메라 판대에서 다시 따지면 바꿔주나요? 왜 사진 보면 뒤 배경이 뿌옇게 되잖아요. 그걸 찍고 싶었는데 근데 친구만 계속 뿌예요. 살려주세요. 좀 뿌연 효과는 어차피 우리가 어차피 다이얼을 좀 알아야 되는데 카메라 모드에서 AV 모드로 그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뭐 친구 얼굴을 뿌옇게 했다는 건 이게 일부러 그런 건지 몰라도 이 AVA 똑같은 말이에요. 뭐 조리개 우선이라든가 조리개 값 두 가지는 그 사람을 조금 더 뿌옇게 할 건지 아니면 그 뿌옇게 효과를 좀 더 줄일 건지를 결정해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 그 용어 같은 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보시면 우리가 흔히 우리 카메라에 AV를 놓으면 그 숫자가 이제 보일 거예요. F가 있는데 그 숫자 다이얼을 쭉 돌리다 보면 F가 이 숫자라는 게 점점 작아지고 점점 커질 거예요. 근데 F가 작다는 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상상을 하면 돼요. 우리가 그 자동차 서치라이트를 앞에다 두고 눈을 억지로 거기서 크고 뜨고 있는 거 이렇게. 그러면 너무 눈부시잖아요. 그죠? 빛은 많이 들어오는데. 너무 눈부시니까 초점을 못 맞추는 거예요. 빛은 많이 들어오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거기서 서치라이트 앞에서 눈을 조금씩 개슴츠하게 뜨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좀 빛은 좀 덜 들어와도 옆눈으로 이렇게 좀 볼 수 있잖아요. 주변을. 딱 그 얘기인데. 자, 이게 눈을 크게 뜨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눈을 이게 약간 개슴츠하게 뜨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게 눈 같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2.8이 딱 이렇게가 되는 게 아니라 숫자가 작아질수록 눈이 작아지는 거고 숫자가 올라갈수록 점점 눈이 크게 작아진다는 거. 이렇게 보이시죠? 자, 이걸 조리개의 눈이라고 그러는데 자, 왜 이걸 굳이 이용하냐? 우리가 왜 이걸 이용해야 되는지만 알면 돼요. 솔직히 AAV에서 이거는 아웃포커싱을 위해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아웃포커싱. 그러니까 아까 말한 뿌연 효과 뒤에. 근데 이제 꼭 2.8이 모두 끝은 아니에요. 모든 카메라도 그렇지만 렌즈마다 틀리거든요. 뭐 어떤 건 뭐 1.6도 있을 거고, 뭐 1.4도 있을 거고, 5.6이 끝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 숫자가 아니라고. 그리고 이쪽 22도 22에 끝나는 카메라도 있고, 정확히 뭐 렌즈지만 뭐 32도 있을 거고, 64도 있어요. 끝은 없어요. 이게 계속. 그러니까 거의 이런 거는 이제 끝으로 갈수록 이걸 어디에 쓰냐면 풍경 같은 거. 풍경 사진이나 단체 사진 이런 거 찍을 때 이 반대죠. 여기는 뒤에가 뿌여지는 효과가 커지는데 이쪽은 오히려 그 효과가 거꾸로 가는 거죠. 더 잘 맞는다고. 자, 그걸 설명을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숫자를 이제 그걸 이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아웃포커싱을 위해서 이렇게 숫자를 하는데 숫자가 이렇게 낮아서 아웃포커싱이 된다고 그래서 숫자만 계속 내려버리면 상당히 위험해요. 물론 이렇게 끝까지 가는 것도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현장에서 그렇게 추천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내가 내일 아침에 뭐 모델 촬영 있어 라고 하면 현장에서는 어느 정도 자기가 포토그래퍼가 자기 기준이 있어요. 그 1인 그 프로필 찍을 때 저 같은 경우는 5.6에 거의 놓고요. 한 세 가지를 해요. 아웃포커싱 내가 할 거야 그러면 어느 정도의 자기만의 그 초점을 가지고 그다음에 망원 렌즈를 껴요. 앞에 쭉쭉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뭐 100mm, 뭐 150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어느 정도의 초점 하고 두 번째 망원 렌즈 끼고 세 번째는 거리라고 그래서 모델하고 배경의 거리를 최대한 떨어뜨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와 계속 내 쪽으로 오고 배경하고 떨어뜨리면 망원 렌즈 거기서 끼면
뭐 이렇게 극적으로 가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온다고. 왜 이러냐면 이렇게 너무 내려버리면 만약에 이게 단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뭐 1.4, 뭐 1.6 이런 건 뭐냐면 코에다 맞추면 귀부터 흐려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잘못하다가 초점을 잡았는데 잘못하다가 초점도 잃어버릴 수 있죠. 그 사람도 잘못하다가. 왜냐하면 서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저희는 안전하게 찍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이 사진으로 인쇄를 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물론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면 뭐 편하게 찍을 거면 이렇게 뭐 테스트로 찍어봐도 되죠. 근데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이걸 가지고 또 고퀄리티의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안전하게 찍어야 된다. 자, 22도 그 반대 입장에서 단체나 이런 거 찍을 때 자, 이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절대로. AAV는 이 조리개의 크기를 좌우하는데 숫자가 작아질수록 조리개가 커지면서 빛은 많이 들어오지만 아웃포커싱이 잘 된다. 뿌옇게 된다. 그죠? 반대로 숫자가 클수록 조리개 크기는 작지만 풍경 사진이나 이런 단체 사진 할 때 뒤에도 포커스가 잘 맞는다. 그죠? 이거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 다시 또 사진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요거는 숫자를 지금 극적으로 좀 보여주기 위해서 사진을 지금 한 건데요. 자, F2.8과 22에 초점 포인트는 여기서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시작한 거기 때문에 뒤에 배경의 뿌연 효과 보면 알겠죠? 숫자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 이것도 똑같은 건데 이거는 이제 이쪽 인물에 맞췄을 때 2.8로 뒤에 흐림 효과 그리고 이쪽 배경에 맞췄을 때 이 앞에 흐린 효과. 그죠? 그러니까 초점 포인트를 어디에다 시작할 건지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그것도 이따 또 다시 말씀드릴 건데 2.8이 주는 느낌이 이런 거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F2.8에 놨을 때 초점 포인트, 초점의 시작을 밑에다 놨을 때와 그죠? 그러면 뒤에 뿌연 효과가 나오죠. 그리고 초점을 여기다 잡았을 때 이 앞에 뿌연 효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초점 포인트 시작이 어디에 시작하는지 그것도 중요하다는 거고요. 아웃포커싱은 이제 주제를 부각시켜 주는 거에 상당히 좀 강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웃포커싱 자주 쓰는 이유가 특히 또 인물 촬영할 때도 꼭 인물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촬영을 할 때 특히 클로즈업이나 이런 좀 부각 효과를 이용할 때는 대부분 아웃포커싱 많이 쓰긴 하죠. 그래서 주제를 조금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F 값을 최대한 좀 낮추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말을 했지만 그래도 너무 낮춰버리면 그 같은 주제도 포커스가 아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 부담을 조금 줄여주려고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아웃포커싱 F 값을 자기가 스스로 알고 있는 게 좋죠. 이런 것처럼 지금 앞에 있는 포인트에 초점 주제를 맞춰놓고 뒤에 흐림 효과를 극대화시키니까 아무래도 시선이 앞에 좀 더 집중되는 거죠. 그런 효과를 위해서 아웃포커싱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주제 효과에서 상당히 좋은 거지만 모든 사진을 다 이렇게 찍어버리면 좀 모든 사진이 조금 어떻게 보면 깊이도 틀어지게 하겠죠. 지금 이거는 F로 11에 놨어요. 아까는 2.8에 놨을 때인데 지금은 이제 11에 놨을 때예요. 11에 놨을 때 앞에 인물에다 초점을 시작한 거예요. 여기다 띠릭 초점을 맞추고 뒤에를 배경을 봤더니 뒤에 흐림 효과가 아까보다는 그렇게 크지가 않다. 하나를 더 볼까요? 이건 F8과 22를 비교했을 텐데요. 다른 것보다 이쪽 뒤에 배경을 한번 볼까요? 22라는 건 상당히 아까 말했지만 물론 22가 끝은 아니지만 22로 가다 보니까 앞뒤에 초점을 어디에 시작하는지 순간에 따지지 않고 앞뒤로 간격의 포인트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죠. 이거는 아무래도 아직 8일이기 때문에 아직도 아웃포커싱, 뿌연 효과가 아직도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이제 아까 계속 말씀을 드렸던 초점 포인트 어디서 시작을 할 거냐 스타트 그건데 이거를 한번 간략히 볼까요? 우리가 그 예전에 고등학교 때 그 단체로 졸업사진 찍으려고 이제 막 밖으로 나오라고 그러죠. 계단에 이렇게 춤춤춤 뜨죠. 계단에 춤춤 뜰 때 뭐 1열, 그다음에 2열, 3열, 4열 이렇게 섰다고 가정하에 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때 고등학교 때 계단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이렇게 촘촘촘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 쭉쭉쭉 쓰는데 그 사진 찍는 아저씨가 이렇게 오죠. 그 사진만 한 2, 40년만 찍으신 분이에요. 딱 오셔가지고 그분은 아무 데도 안 보고 요 가운데 있는 친구만 봐요. 요 가운데 있는 친구 띠릭 초점 맞추고 이 숫자 F11 놓고 여기 봐 이러고 한 3번 찍고 뚱뚱뚱 하고 가요. 그냥 딴 데 가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 이분은 한 20년 30년 찍어보니까 요 숫자만 해도 요 앞이나 요 뒤에 있는 친구들까지 다 맞는다고 그거 아는 거예요. 왜 그러면 더 안전하게 더 올리지? 뭐 16이랑 이렇게 올릴 수 있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현장에 있으면 이렇게 극적으로 오버하지 않아요. 오버페이스. 아까 숫자 너무 작게 하지도 않고 굳이 여기서 다 마감이 되는데 굳이 숫자를 올려서 할 필요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한 선상 이 같이 서 있는 줄에 같이 서 있는 애들은 어차피 포인트가 맞겠죠. 근데 이제 앞뒤로 예를 들어서 쉽게 원래는 원래는 앞에가 1배가 더 맞으면 뒤에가 1.5배 더 길어져요. 이렇게 포인트 맞는 지점이.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냥 단적으로 뭐 5.6에다 놨는데 이렇게 하니까 뭐 8에 놓으니까 여기 맞고 한 11 놓으니까 이 정도 맞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 되겠죠. 앞뒤로 점점 숫자가 올라갈수록. 근데 물론 이거는 이제 이론상이고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왜 그런 거 있죠. 우리가 현장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앞줄에 정말 중요한 분들이 다 서 계시고 예를 들어서 뭐 대학 어떤 그런 중요한 단체 사진 찍을 때도 뭐 여기 다 총장님 계시고 막 이사장님 여기 다 계신데 여기 뒤에는 이제 학생인 거죠. 내가 이거 이렇게 알려줬다고 여기다 맞추고 막 시작하면 해도 되긴 하죠. 근데 이때는 여기가 중요하잖아요. 이쪽 그죠? 이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때는 거기에 맞게끔 여기도 초점을 좀 시작해 보는 거예요. 여기도 안전하게 찍어야 되니까 사진은 항상 여기도 시작하고 여기도 찍어보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초점 포인트를 어디에 잡고 시작하는지를 상당히 나중에 사진 찍으러 갈 때는 상당히 많이 쓰게 돼요. 이 스타트를 어디에 놓고 시작해야 되는지. 근데 원래는 다른 어떤 뭐 책이나 이런 거에서는 이런 걸 잘 다루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현장에 있으면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이거를 지금 팔에 놓고 초점 시작을 이쪽 앞에다 맞춘 거예요. 그랬더니 이쪽 뒤에가 좀 선명하지가 않다는 거죠. 아직까지 8이라는 숫자는. 자, 이번엔 반대로 이쪽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초점을. 근데 이쪽은 자세히 선명하게 나오는 반면에 이쪽은 이제 아웃포커싱이 됐죠. 뿌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8이라는 건 아직까지는 이 거리감을 다 만족하지 못하지만 이걸 22로 놨다. 그래버리면 이게 앞이든 앞에 있는 병이든 저 뒤에 있는 건물이든 간에 이 선명함 자체를 거의 간격을 다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22가 아까 끝은 아니라고 그랬죠. 30이면 더, 뭐 그 위로 가면 더 이렇게. 근데 나중에 이제 뭐 풍경 사진에 뭐 대가에 관련된 얘기도 할 건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뭐 64까지 가는 카메라를 갖고 다니는 거죠. 일부러 더 광활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자기가 응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 F 값을 낮추면 아까 말했지만 밑으로 가면 갈수록 아웃포커싱 잘 되고 숫자가 올라갈수록 이건 뭐 펜법칙이라 하는데 그 중요한 게 아니고 좀 더 풍경이나 이런 거에 적합하다 이런 거죠. 그리고 자, 이런 거 지금 이제 그거를 22에 놓고 찍었을 때요.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서 지금 이거는 제가 여름에 덕유산에 가서 찍었던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초점 포인트를 이쪽에다 둘 수도 있고 그죠? 이 바위가 바로 앞에 있으니까 그죠? 아니면 여기 첫 번째 능선, 두 번째 능선, 여기 세 번째 이렇게 맞출 수 있죠. 그거는 이제 F 값을 최대한 올렸기 때문에 우선은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다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가장 앞에 있는 것부터 우리 시야를 확보하기 때문에 가장 앞에 있는 선명함을 유지를 해야겠죠. 어차피 뒤는 이제 광활하게 펼쳐지기 때문에 그건 이제 F 값으로 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여기만 찍는 게 아니라 그때 촬영할 때도 그랬지만 여기도 찍어보고 스타트 여기다 놓고 그다음에 여기도 찍어보고 스타트 여기도 스타트 놓고 찍어보는 거예요. 다양하게
사진은 딱 하나만 찍고 내려오는 게 아니거든요. 찍을 때 다양하게 놓고 찍어봐야지. 경우의 수를 많이 둘수록 사진 좋은 사진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자, 이제 보면 F가 숫자가 작다는 건 조리개가 많이 열린다는 거. 아까 계속 말했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건 F의 조리개인데 그 조리개라는 게 뭐냐면 그 렌즈에 있는 건데 조리개 구멍을 말하는 건데요. 그 구멍이 아까 말했지만 서치라이트 앞에 있으면 크게 눈 뜨고 있으면 빛이 많이 들어온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빛을 많이 담을 수는 있어요. 근데 아까는 아웃포커싱만 얘기를 했는데 원래는 두 개를 원래 같이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처음에는 복잡해 하실까봐 얘기를 안 했었는데 지금은 하나를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이제 빛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아웃포커싱은 되는데 빛이 많이 들어온다고. 그리고 숫자가 올리면 올릴수록 이렇게 조리개가 작아진다 그랬죠, 구멍이. 그러니까 빛이 들어올 공간이 없는 거예요. 풍경이나 이런 건 적합하지만 포인트가 잘 맞지만 대신 빛이 덜 들어온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좀 어둡게 된다는 거죠, 사진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하는 건 이거예요. 조리개가 많이 열린다는 건 빛이 들어올 공간이 많이 확보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F의 숫자를 자기의 촬영 목적에 맞게 아까 그랬죠. 아웃포커싱이라고 해서 다 숫자를 계속 내리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다. 내가 이 렌즈는 막 1.8까지 내려가네. 말해서 1.8 그것만 놓고 찍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렇게 하면 너무 위험하게 찍을 수 있다는 거고 항상 자기가 어느 정도 그건 이제 찍어봐야 돼요. 자기가 스스로 제가 아시는 분은 8만 놓고 찍으시는 분이 있어요. 8만. 그건 뭐 답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 번 막 10년 넘게 찍어보면 그 F라는 숫자를 자기가 스스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만의 고유한 F 어느 정도 조리개 값을 알고 있으면 거의 그렇게 써요. 저도 이제 5.8, 5.6, 8, 11 이런 정도에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렇게 자신의 촬영 목적에 맞게 스타일대로 촬영할 줄 알아야 되고 조리개 우선 모드는 빛의 양에 민감하지만 흔들림은 보상하지 않는 거죠. 지금 우리가 계속 지금 공부한 건 AV. 이 말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반자동이에요, 반자동. 아까 그 앞에 조리개 이걸 우선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셔터는 알아서 해주거니 하고 책임을 전가해버려요. 그 말은 뭐냐면 아까 잠깐 말했죠. 빛이 많이 들어오면 상관이 없어요. 사진은 빛이죠. 사진은 빛이라는 거 절대 잊으면 안 되고 사진은 빛인데 빛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만약 F값이 올라가서 이 조리개가 작아진 거야. 그럼 빛이 덜 들어온다고 그랬죠? 그러면 어두운 사진이 많이 나올 거예요. 아무래도. 그러면 뒤에서 셔터가 빛이 덜 들어오네? 그러면 셔터가 알아서 어느 정도 들어오게끔 셔터가 천천히 움직이는 거죠. 뒤에서. 그러면 저속으로 간다는 건 사진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진을 AV에 놓고 촬영을 한다 그러면 자기가 흔들림의 셔터 속도를 계속 봐야 돼요. 이게 그건 나중에 셔터 거기서 강의할 때 또 말씀드리긴 할 텐데 사진 찍을 때 이 흔들림은 상당히 중요하죠. 사진이 흔들리고 흔들리지 않았다는 건 그렇기 때문에 흔들림을 항상 생각하면서 촬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시면. 그리고 초점 스타트를 어디에 둘 건지 따라 사진의 주제가 달라져요.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초점 시작을 어디에 두느냐, 앞에다 두느냐, 인물에 뒀을 때하고 배경에 뒀을 때 서로 이제 주제가 느끼는 차이가 또 틀려지기 때문에 결국에 아웃포커싱을 위해서 숫자를 작게 해서 초점 스타트를 어디에 먼저 시작할 건지 그거를 자기가 스스로 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AV에 관련된 건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그래서 자신이 숫자를 좀 여러 가지 변동상 같은 환경에서도 아까도 똑같이 제가 찍은 것처럼 같은 환경에서도 좀 다양하게 숫자를 찍어보면서 자기가 그 차이를 좀 느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강의로 이 F 값이 그리고 이 AV라는 게 어떤 효과가 주는지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걸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